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지난주 서울경마 기준 23개 경주 중에서 17개 레이스에서 10배당 이하가 나왔고요. 그중 15개 레이스가 5배당 언저리권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 대박이냐 깡통을 차느냐 승부에서 장석은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대강 눈치는 까셨을 겁니다. 제가 잘했다면은 적중력이 쫙 나갔겠죠. 근데 아무 겁도 없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제대로 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전주 경마 예상에서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경마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도 해피하죠. 예? 왜냐면 내가 재미를 봤던 말, 여러분들하고 정말 파이팅을 했던 그런 맛bil들이 막 입상을 하고 이런 걸 딱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거기다 이제 배당이 당연히 좋아야죠. 근데 지난주처럼 재미 못 본 날은 복귀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물 좀 먹고 이런 날이 오히려 복귀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물을 먹었던 마필들이 다음에 또 배당마다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먹을 날이 더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왕이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좀 해피하게 기분 좋게,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제 결과로서 말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해피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 점이 좀 안 된 거. 9월달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난주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미스터 탱크, 미미의 오자매, 큐피트 보이, 늘푸른 타이거, 진달래, 조계산, 누리나래까지 장석이 총 7개, 양일간의 7개 레이스, 승부를 봤던 7개 레이스에서 때렸던 마필들입니다. 결과를 아시겠지만 단 한 마리도 복승식 이상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양일간의 모든 승부에서 박살이 났죠. 저는 항상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을 다시 돌려서 다시 예상을 한다면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을까?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해서 저의 선택이 있어서 후회나 미련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의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인기마와 능력마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많은 분들께서 인기마와 능력마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기마와 능력마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인기마는 능력에 상관없이 그동안 보여준 능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선택지어지는 마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은 진짜 센 말이야, 이게 능력마고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안감은 있는데 상대들 보고 조건을 보니까 에휴 그래 믿을 건 너밖에 없어, 이게 인기마예요. 근데 보통의 배당이 나오는 거는 능력마가 부러지는 게 아니죠. 인기마가 부러지는 겁니다. 해서 저는 인기마와 능력마의 구분은 분명히 제대로 해야 된다. 잘 하셔야 돼요. 능력마가 부러서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가 부러지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기마가 부러지는 게임에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을 하냐? 능력은 있는데 저평가되고 있는 말. 직전에 강한 상대를 만나서 고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선행마인데 그 전의 경주에서 강한 선행마들을 만나서 자기 페이스를 못 탔다거나,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들어와서 능력마로 인정되는 그런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주는 거예요. 해서 능력마와 인기마는 분명 구분이 돼야 한다, 이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고액 배당을 잡기 위해서는 고액 배당마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야 돼요. 어떤 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석은 어떻게 배당마를 잡아요? 이게요, 굉장히 많은 미사여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교를 열심히 보고 복귀를 열심히 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가는 말을 잡고. 근데요, 이거는 싹 밀어넣고요. 배당말을 잡으려면 배당말을 추천해야 돼요. 간단한 얘기지 않아요? 내가 배당말에 관심이 없고 배당을 추천하지 않아. 근데 배당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배당을 잡으려면 배당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당마의 자체를 대가리급으로 추천할 수 있는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왜 배당을 못 잡을까? 저 배당이 많이 나올 때는 저 배당을 잡을 수는 있는데 왜 배당을 못 잡을까? 관심이 없고 추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배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당만은요, 배당끼리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경주를 들어갈 때 대가리급의 마필이 있었을 때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단승식 1.5배, 1.4배가 팔렸을 때도 저는 제가 보는 대가리가 따로 있으면은 이 단승식 1.4배, 1.5배짜리를 능력마와 인기마로서 같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마로 때립니다. 왜냐? 자칫 배당마와 배당마가 엮일 때는 폭탄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예상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인기마와 능력마는 분명 구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고액 배당을 잡기 위해서는 고액 배당마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배팅을 해줬을 때 잡는 거예요. 100배당, 400배당, 1000배당 이런 거요. 배팅 하셨던 분들, 추천하셨던 이런 분들이 잡는 거지, 2배, 3배, 4배 이런 거 재미 보셨던 분들은 절대 배팅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결코 물러서거나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고민을 하는 순간에, 잠깐 잠고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항시 최종 목표를 선택하고 있는 한딱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주위에서 저 배당을 잡아서 좋아하셨고, 우리는 그 옆에서 미스터 탱크, 큐피트보이, 진달래, 조계산, 누리나라 이런 거 갖고 때릴 때 정말 쓴 담배 피면서 속 쓰렸던 분들,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배팅해서 망가져 봤고 바닥까지 쳐봤고, 그리고 다시 어찌어찌해서 이 직업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러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저 배당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3대가 패대기 치는 거예요. 3대라고 해서 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길을 들어놓으면은 우리 아버지, 내 새끼들 그냥 패대기 치는 거예요. 잠깐의 저 배당으로 재미를 본다고 해서 그거는 절대로 경마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배당 흐르면 저 배당을 잡고 배당 나오면 그 흐름에 맞춰 재미를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모든 분들의 꿈이죠. 근데 그거는 꿈이에요. 그냥 그냥 꿈 같은 발상이에요. 내 타겟 자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습관의 동물입니다. 저 배당에 먹은 기억이 있고 저 배당에 뭔가 분위기를 바꾼 기억이 있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배당을 내가 사가지고 오늘 대구라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두기에서 보기 힘들어요. 저 배당은 뭐냐 하면, 죽고 있다가 후반부에 저 배당을 때려서 간신히 본전을 했어. 조금 이겼어. 저 배당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 배당에서의 본전, 조금 이기는 거, 이거는요, 두매락이 돼서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돌아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저 배당은 그저 리스크를 줄이는 도전막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경마의 최종 승부는 결국 한딱거리고, 한딱거리가 가능한 거는 배당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집에 존나게 많아갖고 3배짜리에다가 3천만 원, 1억 사가지고 그렇게 한 돈들이 돼, 그거는 뭐 한딱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3배, 4배짜리에다가 1억 3천, 5천 이렇게 때릴 정도면요. 경마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루에 15경주, 16경주 하는데 그 한 경주에 3배, 4배짜리에다가 1억, 2억씩 때릴 거면은 아니 못하러 경마를 해요. 그렇잖아요. 경마를 좋아하시는 대다수의 분들, 그리고 진짜 승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딱 갖고 주머니에 탁 차고 들어가서 딱 나올 때 한 300, 400, 1000만 원 딱 들고 요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배당 승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저배당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처럼 한 번에 폭풍이 싹 휩쓰고 가면은 돌아오는 주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돌아오는 주간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고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추마표가 안 떴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조파에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의 흐름이 그 다음 주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또 저배당 중저배당 쭉 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보이는 30배, 40배 여기에 못 때리는 거예요. 왜냐? 겁이 나거든. 저배당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흐름이 그 이전까지의 흐름하고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는 경마 주간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배팅하실 때 3배, 4배짜리 들어오는데 씨발 여기서 30배, 40배 때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난주에 때렸던 미스터 탱크, 미미의 오자매, 늘푸른 타이거, 진달래, 조개사, 누리나래 이런 맛bil들이 그냥 가지는 않아요. 조만간 한번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류의 맛bil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배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크게 걸리거든요. 지난주는 그냥 한번 똥 밟았다 생각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똥도 밟을 수 있는 거고 넘어져갖고 코도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쵸? 물론 돌아오는 또 주간에 또 한번 코 깨지고 똥 밟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한 번일 뿐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무슨 이유인지는 잘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우리 갈 길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크게 가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월요일 아침 열정을 한번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만. 이런 맛필들 다음에 다 돈 되는 말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맛필 5경주입니다. 토요일 5경주. 제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갔다 코를 아주 제대로 박은 경주인데 바로 미스터 탱크죠. 저는 이 미스터 탱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전체 마필들 중에서 특히 하위군 중에서 조교 때 걸음하고 실전 걸음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말이 미스터 탱크입니다. 이 말은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끝장이에요. 끝장조시.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필이 실전에서 못 뛰는 이유는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법입니다. 주법. 주법이 약간 개주법이에요. 그리고 발을 못 받고.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탱크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죠. 초반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오다가 추진 반응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중하위권으로 조금 밀려있는 상태죠.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맨 바닥에. 지금 거의 맨바닥. 이 정도까지 맨바닥은 아닌 말인데 아무튼 아래서 맨바닥에 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뺐다 밀렸다. 이거 저는 반반 정도인데 지금 이제 1200m 이 정도면 거의 승부는 끝났다고 봐야겠죠. 앞에서 급시우, 대세지존 이런 맛필들이 이제 선행을 이끌고 있고
내측에 대장금이 꽃자에 잡고 가고 있고 이제 4코너를 접어들고 직선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피를 이제 외곽으로 뺍니다. 빼려고 이제 나옵니다. 빼죠. 늦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바깥으로 뺐습니다. 바깥으로 빼서 이제 들고 치고 나오는데 몸 쓰는 거하고 밭 쓰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말이 약간 좀 외사를 약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외사가 아니라 내 앞이 내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피를 오른쪽으로 뺀 상태에서 발을 지금 못 바꿨죠. 성렬의 발 보세요. 걸으면 계속 올라오는데 발을 좀 못 바꿨어. 제대로 물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좀 말은 올라와. 계속 올라와 지금. 발을 못 바꾼 상태에서. 자, 그리고 5차. 이 점이 어찌 보면은 미스터 탱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미스터 탱크를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말하는데 진짜 가까워졌다 이제. 뭐냐면 지금 5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으로 들어오면서 직선 4코너 딱 진입하고 4코너 돌고 직선 딱 진입하고 결승선 통과 시 이마필이 다 쏟아 부었느냐? 저는 아니다. 일단 직선에서 다 뽑아내려면 첫 번째 제가를 제대로 물려야죠. 자세를 잡아야죠. 채찍을 때릴 때 마필 직진성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채찍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꾸는 답보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마필을. 근데 이 모든 부분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리막을 타는 과정에서도 전혀 탄력을 받지 못했고 직선을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물리지를 못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필 자체가 왼쪽으로 약간 들리다 보니까 내살을 갖고 이마를 태생적 내살 좀 갖고 있어요. 내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렬이는 마피를 마카트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물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경주 내내 직선에서 말하고 싸우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성렬이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을 탄 거예요. 탔는데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을 탔는데 그거에 대한 마필이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성렬이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성렬 기수가 이마필을 복귀를 다 해본 거야. 근데 지난번에 이준철 기수가 1번 게이트 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딸의 머리를 쓴 거야. 이마필이 그 전에 레이스를 보면은 어정쩡한 전개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렬이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꾹 참았다가 마지막에 마필을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 발 딱 조져야겠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성렬 기수라든가 뭐 마방 관계자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스터 탱크를 많이 쳐내봤기 때문에. 이 말의 가장 완벽한 전개는요. 선입전개입니다. 내 측에 붙여놓고 때리는 선입전개. 그게 미스터 탱크에게는 가장 완벽한 전개예요. 이 말의 주행 습성상 그 전개가 나와야지만 마피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리를 하든 채찍을 대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일단 내선에 꽃자리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4코너를 돌면서 내선을 파고 들어오는 그 전개가 나와야지 마피를 외곽으로 빼는 전개를 타버리면 지금같이 똑같은 전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복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도 마필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말의 힘은 계속 있는 거야. 이걸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스터 탱크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조교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았던 말은 분명히 한 번은 세게 때립니다. 결국 그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미스터 탱크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에 조건은 따라야겠죠. 그 조건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편성이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모든 게 딱 붙어졌을 때 그때 한번 맘먹고 한번 질러보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철이보다는 성렬이가 좀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마피는 칠경주입니다. 칠경주의 12번마 드래곤 빌리지예요. 12번마 드래곤 빌리지. 12번마 드래곤 빌리지는 제가 굉장히 그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입니다. 저는 이 12번마 드래곤 빌리지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판이한 전개였어요. 일단은 레이스를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선행마입니다.
선행 마필입니다. 그리고 레이스를 볼게요. 12번마 드래곤 빌리지. 자, 출발합니다. 경주리 14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딱 나오죠. 7번마 평원의 바람 출발이 약간 늦었습니다. 발주는 거기서 툭 튀어나왔죠. 12번마.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번마 올킬 선두, 2위는 3번마 그쵸? 우승공감 1번, 3번. 여기서 아까 처음에 그냥 밀었으면은 3마신 이상 그냥 도망가는 경주예요. 근데 탁 나오고 나서 제어가 아니라 일단은 마필을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와, 7열. 그러면서 외곽에서 조금씩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12번마 보이시죠? 12번마 드래곤 빌리지. 조금씩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입니다. 안쪽에 1번마 올킬 계속해서 올킬은 선행을 나간 상태고. 자, 여기 있죠 지금요. 바깥쪽 10번마 인디러너가 바깥쪽 거의 이제 이거는 무슨 이제 선입을 타는 게 아니고 마필이 지금 가는 대로 타주는 건데. 자, 그리고 직선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카시 기수가 추진으로 끌고 나오는데, 자, 올라오는 듯 하다가 약간 무뎌지죠. 확 치고 올라오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처음으로 이런 전개를 타봤거든요. 근데 발 쓰는 걸 보세요. 발을 잘 보세요. 발은 지금 완전히 바꾼 상태에서 약간 고개가 높죠. 그러면서 지금 찍고 나오면서 마신차가 거의 없어요. 우르르. 대가리 빼고 나머지는 다 우르르. 저는 이 레이스를 딱 보고 느낀 점은 넌 걸렸어. 딱 이거였습니다. 넌 걸렸어. 이거요. 다음에 무조건 거리 줄입니다. 다음에 거리 무조건 줄입니다. 1400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마필이 때릴 때는 거의 선행에 가까운 선입. 이 추가를 때립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도 다카시 기수가 다음에는 제기승이 나오면서 조교를 직접 할 겁니다. 다카시는 완벽하게 이번에 딱 눌러놓은 거니까 12번마 드래곤 빌리지 우리가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 7경주가 드래곤 빌리지 요거는 걸렸다. 대신 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리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근데 거리는 솔직히 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어떤 레이스에 꽂아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거고 문제는 이제 다카시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느냐인데 저는 솔직히 이마피를 쭉 보면서 다카시 기수가 가장 잘 탈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카시 기수의 직접 조교 요것만 타이밍을 딱 재고 나는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의 12번마 드래곤 빌리지 요거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날 넘어갑니다. 일요일날 첫 번째 마피는 첫 번째 승부처였죠. 5경주 바로 8번마 진달래 요거의 신마경주. 최근에 제가 외산마 신마경주는 적중률 특히나 대가리 추천하는 말은 거의 100%입니다. 100%. 그리고 승부도 거의 뭐 실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외산마 4군의 승부를 들어갔는데 저의 선택은 8번마 진달래. 원래 11번마 윈드림을 놓고 하려다가 2차 분석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현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경주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 진달래라는 마필이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다.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다. 왜냐면 18조 신마고 특히나 이제 김옥성 기수기 때문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간단하다. 안 가면 그만인 말이다. 근데 말 자체가 물리고 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닦아놓고 해서 안 가면 그만이 말이 진달래다. 근데 저는 그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약간 데뷔전이라고 해서 대볼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뭐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진달래라는 마필이 워낙에 조교 때 완성이라든가 기본기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밀어붙이겠다. AP 워리어의 자마예요.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진달래를 놓고 들어갔던 승부였습니다. 자, 8번 게이트입니다. 땅! 경주리 1000m 뭐 땅 하는 순간에 끝난 거죠. 출발이 좋은 말. 땅 하는데 어디 있어? 6번마 전무후무 앞서 나옵니다. 뭐 이 순간에 끝난 거죠. 9번마 한빛나라 1000m인데. 피면서 머리차
1000m 땅인데 여기 있어. 6번마 전무후무 그리고 바깥쪽이 9번마 한빛나라 3위는 헐이죠, 12번마 헐. 블랙시가 바깥쪽에 완전히 시작하고 맨바닥 있습니다. 지금. 4위 추격하는 말 2마리 그냥 가는 안쪽에 대로. 2번마 번개비오 그리고 바깥쪽 11번마 원드림 이번 주는 이게 더배당 많이 나오는 중간에 특징들이 있잖아요. 4코너에서도 선두 싸우지도 6번마 않은 거죠. 전무후무가 끌고 갑니다. 안쪽에서 2마 신정도 앞서 있고 자, 지금 바깥쪽 맨바닥에 2위 다툼 있습니다. 9번마 한빛나라 여기 그리고 보시죠, 옥점. 12번마 블랙시가 분홍색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12번마 8번 게이트, 블랙시가가 8번 모자. 바깥쪽에서 앞서면서 올라옵니다.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6번, 12번, 9번 순으로 순위가 발 바뀌고 쓰는 거 보세요. 안쪽에 약간 2번마 뻐덩다리. 번개비오 약간 4, 5위권에서 뻐덩다리긴 올라오고 한데 발은 11번마 찼어. 원드림이 외곽 쪽에서 안쪽에서는 화면에 잠깐 7번마 살아갔다가 스카이지왕이 추격합니다만 선두는 6번마 이제 올라오기 전무후무 시작합니다. 이제 종반 바닥에서. 직선주로 약 쭉 7마씩 발 쓰는 거 8마씩 보세요. 정도 아직 안 단독 선두 보입니다. 여유 있는 가운데 2위로 치고 나오는 9번마 한빛나라가 앞으로 직선주로 꾸려가고 한가운데서 있고. 단독 2위 굳히면서 단독 선두 나타나기 6번마 시작합니다. 전무후무를 추격합니다. 6번마 전무후무 6번, 9번, 12번 실력이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데 죽어. 그냥 질질질 이거야 그냥 질질질 말이 그냥. 결론은 뭐야? 씨발 딱 이거죠. 아이씨. 진달래는 발 쓰는 거라든가 어떤 조교 때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땐 절대 추임마가 아닙니다. 절대 추임마가 아니에요. 진달래는 근데 좀 열받는 게 다음에 존내 팔리겠어 꼬라지가. 그게 조금 열받네요. 팔려 나가는 말이라 좀 열받는다. 일단은 액면이다. 그 다음 마필.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전체 그 출제했던 모든 마필 중에서 조교를 이렇게 찍다 보면 1, 2, 3를 찍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조교 1으로 꽂았던 말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메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바로 10번마 조계산입니다. 이 조계산은 제가 그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조교로 보면 4군 3군이다. 그냥 와야 된다. 저는 지금도 이게 3착을 됐는데 도대체 이 상태를 갖고 왜 어떻게 3착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잠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빛의 그 강호 씨라고 조교 보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조계산은 조교 모습하고 결과를 놓고 보면 졸라게 황당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터졌죠. 여기서 출발대 들어섭니다. 출발 신호 10번 게이트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선 5등급 자, 처음에 경주의 제6경기 말이 알아서 끌고 나오잖아요. 안쪽에 이쪽으로, 5번 이쪽으로, 용왕시대와 4번 마니아 퀸, 바깥쪽 7번 과천대왕, 8번 사이렌스톰 등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1번 세제의 사랑과 초반에 게이트가 열려서 딱 물렸을 때 그때 확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눈치 보다가 중간에 힘을 지금 보시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중간에 힘쓰면서 들어와요. 지금 말이 좀 끌려 나오고 이게 지금 전개가 진짜 안 좋은 전개였어. 지금 조계산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개. 근데 그래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의 상태는 어떤 전개에서 무조건 오는 전개였거든요. 3코너선에 이제 4코너 접어들었습니다. 5번 용왕시대 딱 아직까지 중권에 붙어 3마신차 있고. 우세로 가장 먼저 4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7번 화천대왕 자, 이거 치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2위로 따라가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4코너 야 부근에서 끝났구나. 조재로 조계산 치고 기수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낙마한 것으로 금주가 보입니다. 뻗어. 무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금주가. 직선주로에서도 5번 용왕시대가 안쪽에 근데 여기서 좀 의외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5번을 위협하면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 야, 과천대왕의 호름이. 선두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10번 조계산입니다. 7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근데 이거는 4번 12번입니다. 자, 지금 7번 여기서 10번 따여요. 12번 마지막에 따입니다. 7번 10번 따이는데 12번 7번 12번 10번 제가 7번, 자세한 12번, 얘기는 못 10번 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하도 이제 뭐라고 하면은 씨발 기수협회라 이런 데서 말이 많아갖고 내가 말은 조심스러운데 자,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긴 때린 거예요. 때린 게 맞는데 아무튼 다 뽑아내는 건 좀 아쉬웠어요. 다 뽑아내면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조계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조계산의 상태는 5군 어디에 걸어놔도 무조건 사정권입니다. 끝장이 좋으시에요 지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계산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다. 정말 정말 좋다. 정말 좋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가리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필 식경주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주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김옥성이 제가 마지막 경주 전 솔직히 마지막 경주에 좀 그게 좀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만큼 무조건 잡으니까
소주값이라도 무조건 하고 간다. 그 중심이 뭐냐? 6번마 감동시대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동시대가 여기서 선행을 추해 나가는 경주고 무조건 버티는 경주라고 봤어요. 무조건 버티는 경주다 이건. 말도 무지하게 좋았거든. 근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6번 게이트의 감동시대입니다. 들어섰습니다. 6번 게이트입니다. 자, 나오죠? 경주리 1,4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마 스노우퀸이 초반선두, 안쪽에서 뭐 3번마 그냥 헬로피스, 1번마 뭐 송암스타가 지금 보세요. 김옥성 기수 그리고 액션. 1번마 송암스타 먼저 선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깥쪽에서 거리를 푸는 10번마 에이스더블. 졸라 아름답잖아. 1번과 10번과 1번. 아, 김옥성. 아름다워. 아름다워요. 김옥성 기수가 말을 잘 타요. 진짜 잘 타는 기수예요. 10번 1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옥성 기수가 문세영 기수보다 10배는 더 낫다고 봅니다.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0배가 뭐야? 2만 배 날 것 같아요. 그 특급, 뒤쪽에 A급 특급. 유지경성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마 자, 마피를 지금 약간 외곽에서 빼고 5위로 추격합니다. 이제 곡선주로 3코너 완전히 돌아서 4코너에서 10번마 에이스 더블 썬버스터, 에이스 더블이 앞에 섰고 11번마 썬버스터입니다. 김옥성 기수는 지금 바닥에 거의 바닥권에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각권을 도는 거 저기 외곽 지금 바닥에 있죠.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마 태산마루가 그리고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직선 이제 들어옵니다. 5위,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두 마리의 선두 대결. 안쪽에 10번마 에이스 더블, 바깥쪽에 도전하는 직선 11번마 들어옵니다. 썬버스터. 자, 반마시너시 이때 1마시까지 때리고 벌처가 나옵니다. 벌어집니다만 다시 좁히기 시작하는 11번마 썬버스터입니다. 11번마 썬버스터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리고 안쪽에서 자, 버티는 이때 10번마 에이스 때리고 더블. 나오는데 계속해서 두 마리의 걸음이 종반 대결 턱없죠. 마무리될 듯 보입니다. 바깥쪽에 11번마 턱없습니다. 썬버스터 근소하게 마지막에 또 서버려요. 11번마 썬버스터가 선두. 그러면서 이게 안쪽 아마 2위는 10번마 8착인가 에이스 했습니다. 더블입니다. 8착. 11번, 10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착인가 6착인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름다운 전개였다. 아름다운 전개였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전개였다. 제가 끝나고 박수 쳤잖아. 와, 아름다워. 이번 주는 내가 그냥 뒤통수를 장석이가 아주 그냥 뒤통수를 에휴, 씨발. 제가 개새끼죠, 뭐. 결국 추천은 내가 개새끼예요. 자, 이것으로 한 주경만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아까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도 뭐 감동시대 역시 마찬가지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를 하다 보면 뒤통수도 맞고 앞통수도 맞고 막 때리고 조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또 한번 축박하면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카운터 펀치하면 날리고 막 서로 치고 인생이라는 것도 서로 치고받는 거잖아요. 잽도 맞았다가 스트레이트로 한번 갈기기도 하다가 그렇죠? 지난주에는 스트레이트 한번 맞았어요. 잽잽 딱 맞았다가 돌아오는 주간에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카운터 한번 날려야겠죠? 그렇죠? 자, 한 주간 먹은 거 없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4주차 크게 먹으려고 했던 약간의 덩치다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돌아오는 주간 많이 준비해서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